이뮤노반트는 임상단계 바이오 기업이라서 단기 실적보다도 현금 런웨이와 임상 성공 확률이 주가를 좌우합니다. 최근 1개월 안에 회사가 가장 크게 움직인 부분은 자금 조달입니다. 2,620만 주를 주당 21달러에 발행해 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는 유상증자 조건을 확정했고, 회사는 이 자금과 기존 현금을 합쳐 그레이브스병에서 IMVT-1400기가 상업화 가능 시점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평가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희석 우려로 주가가 눌릴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임상 실패가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흔들릴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으로의 평가는 2026년과 2027년에 줄줄이 예정된 탑라인 결과가 실제로 나오면서 시장이 파이프라인 가치에 다시 가격을 매기는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숫자만 봐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발행 수량은 2,620만 주, 발행가는 21달러, 총 조달 금액은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조달은 단기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유는 주식 수가 늘면서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상 단계 기업에서 중요한 질문은 희석이 있더라도 임상 완료까지 버티는 자금을 확보해 성공 확률을 올렸는가입니다. 회사가 그레이브스병 상업화 가능 시점까지 충분시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지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급 압력이 생길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임상 촉매를 끝까지 밀어붙일 체력이 생겼다는 점이 투자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분기 기준으로 2025년 9월 30일 시점 현금성 자산은 5억 2,190만 달러였습니다. 같은 분기 연구개발비는 1억 1,420만 달러, 판관비는 1,750만 달러였고 순손실은 1억 2,650만 달러로 주당 0.73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발행 주식 수는 1억 7,453만 2,710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은 적자가 크다가 아니라 연구개발에 공격적으로 쓰고 있다과 현금이 언제까지 버티나입니다. 단순 합산으로만 보면 기존 현금 5억 2,190만 달러에 조달 5억 5천만 달러가 더해져 약 10억 6,900만 달러 수준의 현금 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임상 확대 속도에 따라 소진 속도는 달라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단기 자금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뮤노반트의 가치 평가는 IMVT-1400의 다중 적응증 확장 전략이 성패를 가릅니다. 회사가 제시한 일정에서 2026년은 초기 재평가 구간이고 2027년은 가치가 확정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2026년에는 치료 저항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오픈 라벨 결과, 피부 루푸스에서 탑라인 결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7년에는 그레이브스병과 중증 근무력증을 포함해 여러 핵심 적응증 탑라인 결과가 대기 중입니다. 동시에 바토클리맙 기반 갑상선암병증 임상 3상은 공개 타이밍을 조정해 두 시험의 탑라인을 2026년 상반기에 함께 제시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저평가 관점에서 이 일정표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단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가격을 낮게 매겨도 2026년부터 실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결과 중심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저평가를 숫자로 보려면 현금 가치를 빼고 파이프라인에 얼마를 매기고 있는지부터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간단히 잡아 유상증자 가격 21달러로 시가총액을 가정해보면 기존 주식 1억 7,453만 2,710주에 21달러를 곱한 값은 약 36억 6,518만 6,910달러입니다. 여기에 신규 발행 2,620만 주까지 더한 총 주식수 2억 732만 7,010주를 21달러로 계산하면 약 42억 1,538만 6,91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현금은 기존 5억 2,190만 달러에 조달 5억 5천만 달러를 더한 약 10억 6,900만 달러로 단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현금을 시가총액에서 빼면 파이프라인의 시장이 부여한 순가치는 대략 31억 4,638만 6,910달러 수준으로 읽힙니다. 앞으로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2026년과 2027년에 예정된 탑라인 결과가 성공했을 때 이 31억 달러대 가치가 과소평가인지 아니면 합리적 할인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임상 단계 기업의 리스크는 대부분 한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첫째,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안전성 이슈가 나오면 밸류에이션은 빠르게 재조정됩니다. 둘째, 일정 지연은 단기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경쟁사가 먼저 데이터를 내면 상대적 매력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 권리와 관련해 한올바이오파마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공시가 있었고 협의가 지연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증자는 이런 리스크 가운데 자금 리스크를 크게 낮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 관찰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2026년 상반기 갑상선암병증 탑라인이 경쟁 대비 설득력을 가지는지, 2026년에 예정된 IMVT-1402의 피부 루푸스와 치료 저항성 류마티스 관절염 결과에서 일관된 유효성 신호가 나오는지, 그리고 2027년 그레이브스병과 중증근무력증 탑라인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추적하는 것이 저평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